박정희가 1972년 뜬금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정치를 중지시키고 그리고 언론을 족쇄를 채우고 이런 강압적인 폭력적인 조치를 한 것이 바로 10월 유신이었고 그것이 유신 군사독재였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전두환의 50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작년이 유신 군사독재가 시작된 지 50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유신 군사독재 50년 청산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국회 결의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정된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 대표이신 김정은 대표님께서 취지 설명을 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전 17대 의원 김재홍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과거사 청산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유신 선포 1972년 10월 작년에 50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해가 돼서 유신 50년 플러스 청산위원회로 다시 출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가 지금 밝힌 것처럼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청산, 유신 청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따 말씀하실 우리 인재근 의원님께서 유신 50년 청산위원회 공동대표단이시기도 하시고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거기에 현역 의원 126명이 연명, 서명하셨고 사후에 알고 구두로 찬동 의사를 밝혀온 의원님만 24명에 이릅니다. 사실상 현재 제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무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꼭 국회의 과거사 청산을 스스로 피해자이기도 한 국회가 적극 나와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1980년 전두환 내란 때에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불법기구가 많은 법률들을 개정 또는 제정 양산했습니다. 그 전에는 1972년 유신 쿠데타 때에 유신을 선포하고 또 국회를 불법 해산한 뒤에 역시 불법기구는 아니지만 유사 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서 입법권을 갈 수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구성한 비상국무회의가 또 입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앞에는 1971년 5.16 쿠데타 때 쿠데타 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역시 또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입법권을 행사했습니다. 가까이 유신 선포 이후 80년 내란 정권까지 그 불법 기구가 유사 입법 기구가 제정 개정한 법률만 459개에 이르고 좀 멀리 보입니다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그 유사 입법기구인 국민이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유사 입법기구라고 규정합니다. 국가재건회의가 양산한 법률만도 1005개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우리 법률 생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입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당하지 않은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 헌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법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야 쟁점 큰 거 없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우선 10개를 골랐습니다. 그 국회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예비군법, 여러분들도 아마 향토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으면 군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동원훈련이라고 그러지만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군법을 적용받는 건 너무 이거는 민주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후방 지역에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져서 경찰력이 제압하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그것도 샹투 예비군이 진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민주헌정의 실정벌칙에 이겠습니까? 집시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거는 절차법입니다. 집회및 시위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입니다. 신고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잘못 거친 데에 대해서 형사처벌, 징역형을 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민주가 된 이후에 민주헌정에 부합될 수 없는 그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지거나 또 개정됐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제한한 임신 중절의 그 조건을 너무 좁게 해놓아서 여성의 자신들의 그 결정권을 너무 제한한 조항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많은 그 비판,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10개의 법률을 골라서 1단계로 개정 또는 폐지하자 하는 것을 그 국회 결연에 담아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126명이 서명했고 그 후에도 24명이 구도로 찬동을 표시한 그 결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민주의정이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국회가 3번에 걸친 쿠데타와 내란으로 불법 해산된 피해 당사 기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대표 기구로서 부당한 그런 불법 강제 해산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하고 그리고 유사 불법 입법기구가 제정한 실질법에 대해서 개정 또는 폐지하는 그런 결의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박정희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시작해 국회 앞에 탱크를 주둔시켜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김상현, 최영우 등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으로 연행되어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구속하기도 되기도 했다. 학생과 재야,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민주화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격화되면서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을 거치면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되고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민주화와의 기대를 무시하고 박정희 유신의 후계자인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7 계엄을 확대하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였다. 그리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직자와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등을 대량 해직 해고시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소위 5공화국인 유신 2기를 출범시켰다. 1972년 10월과 1980년 5월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통한 국회 해산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국회가 없어진 이른바 무국회 시대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으며 주권재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 무너진 것이었다. 5.16 쿠데타 직후 국회가 해산된 것을 포함하면 세 번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유사 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불법적으로 구성하여
459개의 법률을 개정하였다. 경찰, 중앙정보부, 군대의 기반인 보안사 등 물리력을 기반으로 폭력적으로 국민을 억압 통제하였고, 검찰과 법원은 인권과 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폭력적인 통치를 법률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법조 기득권층은 사법부의 불멸의 신성 가족 동행을 구축해 온 것이다. 대법원은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발동한 계엄령에 대해 1972년 10월 계엄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 무효라는 선고를 한 바 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1972년 10월 유신 선포와 1980년 5.17 계엄 확대를 통한 국회 봉쇄와 해산은 불법 무효임을 거듭 선언한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의기구인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유린해온 유신 50년의 군사독재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유신 군사독재의 청산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유신 군사독재 청산이야말로 헌정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신한다. 2023년 1월 17일 유신 50주년 군사독재 청산위원회 유신청산민주연대